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명리교실 기초 완성반 세 번째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연월일시 관법이라는 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 장에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 연월일시 관법이라는 것은 사회에 있는 연주, 월주에 있는 인자와 개인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주, 시주의 인자의 연결을 통해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사주를 해석하는 건데, 총 경우의 수가 2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25가지를 정편으로 분류를 하면은 50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게 또 관계가 연주 대 일주, 연주 대 시주, 또 월주 대 일주, 월주 대 시주, 또 자체적으로 연주와 월주, 일주와 시주끼리 관계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이 늘어나죠. 몇백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동시에 연주하고 일주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또 월주하고 시주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형태들이 되니까 이제 경우의 수는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8개의 인자 중에 어떤 인자와 어떤 인자를 서로 연결시켜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월일시 전체 개요를 제가 표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쭉 드리게 될 건데, 이제 이 방식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주의 십성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싹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저인망처럼 한번 싹 훑어보자 라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싹 훑으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떤 사주를 만나든 간에 다 여기에 써 있는 조건에 계속 어디에든 다 걸리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글자와 이런 글자가 사주에서 관계를 맺으면은 어떤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서가 돼요. 다음, 이 사주 하나에는 하나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가끔 그 엑스맨 같은 뭐 슈퍼히어로가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그 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무슨 히어로도 있지만, 뭐 재주가 되게 여러 가지 재주를 쓸 수 있는 뭐 히어로도 있죠. 뭐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도 하고, 뭐 눈에서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근데 그 여러 개의 재주 중에서 뭐 한두 개만 각성시킨 사람도 있고, 대여섯 가지의 재주를 다 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 사주에는 각각의 사주마다 제가 지난 시즌 강의 때 뭐 사주마다 저마다의 특수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각각의 사주의 특수 능력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개인 경우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개의 능력을 다 찾아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도 못 찾아서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는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는 이런 능력도 있고, 이렇게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도 있고, 좀 가랭이를 벌리면 이렇게도 연결해서 쓸 수 있겠네. 근데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건 요 방식이고, 요거 안 되면 그 다음 요 방식으로 써보시고, 요것도 안 되면 요거로라도 써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사주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이런 십성 관계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월일시 관법에서는 보통은 우선적으로 가장 잘 붙는 글자들이 서로 합을 이루는 글자들을 좀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요. 근데 사실 글자와의 관계가 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형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충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귀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 합이라는 애가 또 종류가 많아가지고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육합도 있고, 이게 공식적인 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합으로는 우합도 있고 암합도 있어요. 이 합을 다 갖다 들이대면요, 거의 모든 글자가 10개 중에 8개는 합이에요. 특히 그 암합 관계는 지장간끼리 보이지 않는 합이라 그래가지고 웬만해서 붙어요. 안 붙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심하게는 충관계에서도 암합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 적들과 속으로는 내통하고 있는 뭐 그런 관계들. 우리 부서와 저 부서가 적대 관계지만 그 구성원 중에는 서로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들도 있어서 이게 공식적인 합, 비공식적인 합 관계를 통해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같은 거죠.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하고 한국 정부는 되게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대북 정보통, 뭐 대북 라인 해가지고 물밑 교섭으로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북한하고 이렇게 서로 통화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처럼 또는 뭐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도 또 서로 공통점은 있어서 부부가 아주 대판 싸우다가 말고 그럼 술 한잔 하자 그럴 때는 같이 모여서 술을 하고 술 먹고 끝나면 다시 싸우자 그런가? 하여튼 그러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주 샘플들을 종종 예시를 하면서 합 외에도 뭐 형이라든가 충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도의 연결점에서도 같이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연월일시 관법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회합 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싹 공부가 되실 거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뭐 형 관계라든가 충 관계에서도 종종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월일시 관법의 전체 개요 간단하게 이 표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관계는 이런 거죠. 내가 가진 것 일주 시주와 다음 사회가 가진 것 연주와 월주와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인 건데 지금 지난 시간부터 제가 사회의 재성을 끌어오는 사주, 사회의 재성을 끌어오는 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코너인 거예요. 사회의 재성을 지금 끌고 오는 형태인데 사회의 재성을 끌고 온다. 정제나 편제를 가지고 온다. 이게 천간도 되고 지지도 되는 거예요. 천간의 재성은 재성의 운용을 말하는 거고 지지의 재성은 재성의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사나 사업에 비유를 하자면은 천간 재성은 뭐 경영권, 뭐 사업권 이런 형태에 좀 더 가깝고 지지의 재성은 공장 그 자체 또는 생산 시설 자체, 시장 자체, 뭐 소비처 자체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죠. 뭐 염전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 염전을 내가 통째로 갖고 오겠다. 그러면 지지의 재성을 갖고 오는 거고 그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오겠다. 그러면 천간 재성을 갖고 오는 측면에서 더 가까울 수 있죠. 자, 사회의 재성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의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이 5가지는 그러니까 다야 다. 6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 어떻게? 비겁을 통해서 사회의 재성과 연결되는 방법이 있고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통해서, 관성을 통해서, 인성을 통해서 사회의 재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방법은 합으로 연결되는 방법도 있고 근데 합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적인 합 외에 천간합, 지지의 다양한 회합 외에 암합이라든가 우합 관계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의 열의 7, 8은 웬만해서 연결점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난 뭐 기초 심화반이라든가 기초 튼튼반에서 십성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적인 공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이걸 통변에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성하고 비겁이 연결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나의 식상으로 사회의 재성을 가져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나의 재성으로 사회의 재성을 가져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좀 통변을 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재성 가져오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의 재성이라는 거는 개인적 재성과 사회적 재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간 재성과 지지의 재성도 차이가 있고 사회적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사회에 그러한 재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나의 기여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재성이라는 거는 일주나 시주에 있는 재성을 말하는 건데 이 개인적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투영됩니다. 가끔 제가 사주를 해석할 때 이 사주의 당사자는 일지에 있는 재성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분은 시주에 있는 재성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통변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주나 시주의 재성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경제활동이나 개인적 소유 관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합으로 연결된 거는 하나를 쓰지 않으면은 나머지 하나도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만 쓰고 실하고 바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실만 쓰고 바늘은 쓰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거니까요. 자, 재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비겁과 재성이 연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 표에 제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은 제가 텍스트로 좀 남겨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구조 잠깐 언급을 했었죠. 나의 비겁으로 사회에 재성을 가져오는 구조. 이게 지난 시간 후반부에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설명들이 나와 있죠. 나의 몸으로 사회에 재성을 가져온다. 나의 몸으로 보통은 일주나 시주의 재성이라는 것은 개인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개인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일지에 있는 비견겁제는 나의 완전 한 몸처럼 움직이는 친위 비견이고요. 친위 비견겁제고 시주에 있는 비견겁제는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달려올 수 있는 나의 영역 속에 있는 비견겁제예요. 만약에 시주에 있는 비견겁제와 분쟁이 생겼다라는 것은 나랑 같은 편이 배신한 거에 가까운 거고요. 사회궁에 있는 비견겁제는 사회적 불특정 다수의 공간, 생활권이냐, 생활권 바깥이냐, 먼 곳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냐면 연주고 월주의 사회적 비즈니스적 관계로 또는 내 윗단계에 있는 사람은 서로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월주고 나와 동등한 서열의 사람이다. 그래서 뭐 형제나 부부 이런 모습을 일주에 좀 더 가깝게 보고 시주는 우주에서 보기에 나보다 서열 아랫단계, 나의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좀 편하게 대하는 아랫자리, 물론 내 아랫자리인데도 뭐 아주 사장님을 모시는 경우도 일부 있기도 하지만 자, 그런 곳에 있는 비견겁제를 말합니다. 즉 나의 개인적 영역에 있는 비견겁제와 사회의 재성이 연결된다는 뜻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는 동생 소개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먼저 한 분이 이렇게 삐짓고 들어가서 그 집의 가정교사가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누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여동생을 소개하고 어머니를 소개해 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 아버지 송강호, 부인,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경제활동과 연결된 거예요? 친족 관계 사람을 통해서 남들이 아닌 자기의 가족 관계니까 일주나 시주의 비견겁제를 통해서 사회의 경제활동과 연결됨을 의미를 한다. 그럼 만약에 기생충에 나오는 기생충 역할을 하시는 분들 참 마음이 아프다. 비 오면 이렇게 집이 잠기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주를 만약에 가상의 사주를 써본다 그러면은 일주나 시주의 비견겁제를 통해서 연주나 월주의 재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특히 그 송강호 아버지의 사주를 만약에 그려보라고 한다면은 자식 자리에 시주의 잘난 시 비견겁제를 통해서 연월주의 재성하고 연결되는 관계 정도로 보면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쉽죠? 송강호 가족, 기생충 가족, 그러면 또 일시주의 재성 연결되신, 일시주의 비겁으로 사회 재성 연결되시면 내가 기생충이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비견겁제로 사회의 재성을 가져오는 구조. 일지는 나의 몸도 되고요. 나의 몸도 되고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도 돼요. 사이즈를 좀 키우면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친위 비견겁제고 좀 사이즈를 넓히면 사람이고 좁히면 그냥 나 자신이고 그냥 나 자신이 내 몸이 나 스스로 사회의 재성과 연결됐다. 그냥 사회의 금전재물 활동이 그냥 나 자체를 좋아한다.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의 식상을 좋아하면 뭘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이나 표현과 행동을 좋아하는 거고
나의 인성을 좋아하면 나의 지식이나 자격을 좋아하는 거고, 나의 관성을 좋아하면 나의 간판을 좋아하는 거고, 족보나 간판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고, 나의 재성을 좋아하면 너도 돈 얼마 있구나, 나도 돈 얼마 있는데 같이 모여서 한번 사업 좀 키워볼까? 뭐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나 자체를 그냥 좋아해 주는구나, 사회의 재성이. 남자라고 보면은 사회의 여자가, 또는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구나. 가끔 철학이나 영성에서 말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세요. 그의 재능을 좋아하지 말고, 그의 외모를 좋아하지 말고, 그의 노래를 좋아하지 말고, 그의 돈을 좋아하지 말고, 그의 명성을 좋아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할 때 그게 일종의 비경겁제다. 특히 그 중에서도 1순위는 일지겠구나, 또는 일간이겠구나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경겁제로 사회의 재성을 가져오는 구조는 일주나 시주로 가져온다. 나의 몸으로 사회의 재성 가져온다. 추가 설명을 해놨죠. 나의 몸과 사회의 재성이 합으로 연결되는 구조. 이 합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순리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합으로 연결되는. 천간의 합은 일종의 기적으로, 지지의 합은 현실적 조건적으로도 서로 잘 맞아서 라는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가끔 천간에서는 합이 되는데 지지에서는 충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일종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뭐 7월 7일 날 만나는 그분들 누구죠? 그 견우직녀인가? 뭐 그분들이죠. 뭐 서로 정신적으로는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칠성날 뭐 갈매기인지 까마귀인지가 다리를 놔줘야 서로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는 늘 미국에 출장 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휴가날 잠깐 한국에 며칠 와서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천간에서는 합, 지지에서는 귀문 원진 또는 충 또는 형, 뭐 이런 것들이 걸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나의 몸과 사회의 재성이 합으로 연결되는 구조. 그러니까 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더 순리적이다 또는 전용화됐다라는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는 사회와의 1순위 연결점이며, 시지는 사회와의 2순위 연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지하고 사회궁하고 연결되는 게 1순위 연결. 근데 만약에 일지하고 사회하고 연결이 잘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시주에 있는 연결단자와 사회궁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봐서 한 다리를 거쳐서, 누구를 거쳐서 그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천간과 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천간은 드러난 활용적, 대외적, 심리적 관계이며 지지는 실질적, 실체적 관계이다. 자, 샘플들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몇 개의 샘플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는 천합지합으로 같이 연결되는 형태들이죠. 천간에서 갑기합, 지지에서 축인 암합. 이게 축인 암합도 되고 강력한 우합도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두 개가 서로 함께 연결이 되는 형태. 그러면 기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지지에서 현실적으로도 서로 가깝게 연결돼 있고 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지하고 연결되려면은 간여지동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일주 자체가 간여지동 계열로 돼 있으면은 뭐 을묘일주 같은 경우 사회의 재성인 진토하고 묘진 방합으로 연결이 돼 있는 형태입니다. 방합이라는 거는 같은 계절의 합이고 아주 가까운 비슷한 일을 하는 비슷한 계열의 이 비슷한 성분을 가진 그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묘진 방합, 연주에 있는 인목까지 나도 끼게 하면서 우리 같이 먹자 하면서 인, 묘, 진, 방합 해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거나 비슷한 활동을 하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 뭉친 거 이런 것들이 방합적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식 사주풀이에서는 대부분 3대나 4대가 같은 집안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방합이면은 대체로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3대가 모여 칼국수집을 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3대가 모여서 백정을 하고 있어요. 뭐 3대가 모여서 보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요즘 현대사회가 산업이 아주 그냥 세대별로 급변을 하다 보니까